네, 나이가 들면서 얼굴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 동안 성형이라고 불리는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또 알아야 할 상식이 있다면서요, 원장님? 네, 그러니까 얼굴 볼륨이,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거는 네. 얼굴 살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처지는 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 오늘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은 볼륨을 좀 증가시키는 거죠. 네. 그래서 얼굴, 애기들 생각하면 얼굴 통통하니까 어려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 얼굴 지방 이식은 안면 윤곽이랑 다른 거예요?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이제 광대가 발달을 했다든지 턱이 발달하면 얼굴이 커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광대를 줄이고 턱을 줄여서 작은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는 조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고요. 네.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살이 좀 빠지신 분들은 오히려 볼륨이 좀 있으면 훨씬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방 이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. 그럼 얼굴 지방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전하고 좀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 생착률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는데요.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. 너무 작게 넣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적절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적절한 부위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생착률 이렇게 높이려면 어떻게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? 그 농사하고 똑같아요.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씨앗이 좋아야 되겠죠. 네. 그 농사를 질 때 씨앗이 좋으면 그 추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방이 좋아야 돼요. 그래서 지방을 채취할 때 너무 가격하게 한다든지 하면 지방 자체가 손상을 많이 받으면 생착이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결과는 비슷해 보일 거예요. 볼륨이 많이 들어온 듯한 느끼지만 다 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채취가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물론 체질적인 영향도 있어요. 하시고 나서 좀 혈관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든지 지방 자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하고 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, 예를 들어서 식사를 잘한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안 한다든지 흡연이나 금연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생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이 얼굴 지방 이식한 분들을 보면 좀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 너무 많이 넣어도 그럴 수 있고요. 아까 좀 적절한 부위에 적당한 양을 넣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. 네네. 그거를 정하지 않고 좀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 그 생착률이 일정하지는 않겠죠. 그러면서 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얼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나요? 그런 거는 안 정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20년 이상 가시는 분도 있어요. 한 번 받고요? 네, 생착이 잘 돼서 내 뱃살이 20년이 지났다 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얼굴 지방 이식도 똑같아요. 생착이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. 네. 몸무게가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꽤 오래 가요. 그래서 보통은 5, 6년 이상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잘 관리를 하고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.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? 뭔가 어려 보이려면 요즘 때 애교살도 좀 만들고 싶은데 지방 이식을 하면서 애교살도 좀 지방으로 만들 수 있나요? 모든 부위는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없는 부위는 없거든요. 네. 어떤 분들은 손등에 하기도 하고요. 어떤 분들은 흉터 꺼진 데다가 쓰기도 하고 화상을 입은 데 쓰기도 해요. 그래서 어느 부위든지 가능한데 저도 애교는 지방으로 별로 권하지 않는 게 조금 넓어져요. 왜냐하면 지방은 모래알 같아서 자기들끼리 들러붙는 능력이 조금 적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애교만 원할 때는 필러를 오히려 원하고요. 필러는 좀 끈적끈적하고 진흙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되돌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방은 이제 애교에 좀 두껍게 들어가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애교 부위를 많이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. 혹시 그 석회화 현상이라고 하죠? 그거는 무조건 나타나는 건가요? 그건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이제 석회화라는 거는 지방이 생착이 되면 석회화로 안 가요. 살아남았으니까. 네. 살아남지 않은 지방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석회화가 되거든요. 근데 얼굴에는 그렇게 석회화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얼굴은 혈류가 좋아서 생착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지 않다고 하면 석회화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
가슴에 이식을 했을 때 석회화는 좀 예민한 게 유방암하고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얼굴에 석회화가 조금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해서 부작용으로 석회화가 생겼다?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럼 석회화 현상이라던가 뭐 얼굴 꺼짐 현상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취를 할 때 너무 손상이 가지 않은 지방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하고 나서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그런 부작용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얼굴 지방 이식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으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 성형외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